오늘은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봅니다. 다우지수 아깝게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0.67% 하락해서 35,282. S&P 500 지수 0.64% 하락 4537. 나스닥 지수 0.55% 하락 14,050입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1.86% 상승했습니다. 3,768입니다. 다우지수는 14거래일 만에 드디어 하락세로 전환됐어요. 만약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도 올랐다면 역사적으로 가장 긴 기간 동안의 상승이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지수는 13거래일 연속 올라서 1987년 이후에 36년 만에 최장기간 상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에 심리적 저항선인 4,600을 장중 돌파했었어요. 차익 실현 압박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4,600은 작년 3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오른 것입니다. 빅테크주들의 주가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가 하락했어요. 특히 테슬라가 3.27% 하락으로 빅테크주들 중에 가장 큰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중국의 샤오펑, 독일의 폭스바겐이 약 9천억 원을 투자해서 샤오펑의 지분을 4.99, 5% 인수를 했다는 소식에 미국 증시에서 27%, 어제 홍콩 증시에서 30% 이상 폭등에 이어서 오늘도 4% 가까이 3.91% 상승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전체 매출의 약 40% 가까이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중국 기업들과 테슬라, 니오 등의 전기차 업체들의 공세에 밀려서 판매가 15%가량 줄어드는 등 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빅테크 중에 메타 2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온라인 광고 수입 증가 등의 이 긍정적인 향후 실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4% 이상 올랐습니다. 반도체 램 리서치가 9.3% 수요 급증에 힘입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 5.5%, 어플라이드, KLA 반도체 주가가 5%대로 급등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오늘 1.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주요 종목들 중에서 대만의 TSMC만 0.06% 하락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대표 삼성전자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 부분에서만 4조 3,600억 원의 적자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손실이 2조 8,8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통틀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에서만 9조 원, SK하이닉스는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양사가 감산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메타, 또 램리서치, 인텔 등 이 빅테크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을 내고 특히 인공지능 부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제시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점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국내 반도체 관련주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맥도날드도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해서 주가 1% 올랐고, 또 컴캐스트도 호실적을 발표해서 5% 이상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이 계속된 매출 감소 속에서 수익선 개선에 힘입어서 지난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인텔은 2분기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과 다르게 0.13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시간 외에 애프터마켓 거래에서 주가가 8%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도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난 2분기 12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매출은 지난해 1분기부터 6개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3억 달러보다도 15% 가까이 줄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월가 예상치 121억 3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순이익은 15억 달러예요. 1년 전에는 4억 5,400만 달러 손실해서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 전환은 3개 분기 만이에요. 앞서서 작년 4분기에는 7억 달러,
올해 1분기에는 분기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 28억 달러의 순손실을 각각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인텔은 3분기에는 129억 달러에서 13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TSMC가 1등이죠, 세계. 파운드리 부문은 1년 전에 4배 수준인 2억 3,2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인텔은 삼성전자를 넘어서 내년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2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지수 상장 기업이 전체의 44%, 219개 업체가 실적 발표했는데 이 중에 78%가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했고 62%가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개월간 이어진 미국 연준의 통화기축 레이스가 사실상 끝났다는 뜻이에요. 파월 의장의 9월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애매한 발언 역시 시장 과열을 막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물가 안정이 확연하게 나타날 때까지 5%의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20%로 보고 있고 연말까지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28%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도이체방크, 모건스탠리는 연준의 7월 금리 인상이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바클레이즈는 추가 한 번 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날은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 기대보다 더 크게 팽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내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는 점점 더 수그러드는 분위기예요. 미국 경제가 2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연율 2.4%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짓게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2분기에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2.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어요. 이것은 민간 전문가들의 전망치 2%보다 높은 것이에요. 지난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2%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3차례에 의해서 발표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발표 수치는 속보치입니다. 앞으로 바뀔 수 있죠. 잠정치는 다음 달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